네, 금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닥 중소형주 약세는 아주 눈에 두드러집니다. 특히 뭐 헬스케어, 핀테크 관련주들. 그런데 지금 시장 특징 좀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먼저 특징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강세 이유 그리고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올해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고 일단 시장을 전체적으로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피 시장을 보면 연초에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보면 마이너스 0.08%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하고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주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그냥 거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방향은 22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향후 1, 2주 이내에 코스피는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향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헬스케어, 핀테크 주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월봉으로 볼 때 1월 이번에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플러스 7.08% 급등이죠.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수가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의 코스닥의 고점이 588.54포인트입니다. 장중 고점으로 봐서도요. 근데 지금 580포인트가 지금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 7년의 고점과 그리고 전고점에 임박해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매물도 나오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다음, 셀트리온, 메이톡스, CJENM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지금 불러드린 이 종목들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즉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수요가 탄탄하게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점장님 뵐 때도 올해는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경기 흐름보다는 각국 정책에서 좌우될 거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올해 특히 그럼 좀 이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야 될 사안들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오늘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요. 스위스. 스위스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올해 계속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잠깐 좀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린다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아시지만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비전통적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뿌려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회복하는 미국의 상황이 나타났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를 막 뿌리고 나서 고민이 있었겠죠.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물가 인상 그리고 달러 약세. 달러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될까 봐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의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었겠죠.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유가가 오르면 안 될 것이었고요. 유가 하락 유도가 됐었고 그리고 위기 상품이나 위기 국가가 발생이 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심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유도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이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금융위기 해소 과정 속에서 달러를 계속 뿌리면 과정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한 돈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 그 이면에는 그들이 원하는 이러한 물가가 오르면 안 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즉 올해도 그 정책 안에서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유가는 언제 오를까 언제쯤 될까 정책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무수하게 많지만 결국은 유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현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뿌려왔던 달러와 그리고 채권 매입했던 것을 매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흐름을 본다면 지금 어제 스위스의 이런 일들도 같은 일맥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전 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심해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올해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은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유가 그리고 원화의 환율 약세, 그리고 저금리, 3저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기회일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 주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소위 그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다. 무조건 아래쪽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위쪽 방향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강세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에 있는 경기 민감주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결국 그렇다면 그쪽을 회피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실적이 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에 많이 가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말에 개정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4% 이상의 지분을 많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일에만 만약에 본다면 코스피의 전일 거래 대금이 3조 7,600억이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2조 7,200억이었거든요. 어제 그저께는 거의 3조 비슷하더라고요. 즉 예전에는 코스닥이 개인들만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거래대금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상당히 우량주도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옛날에 코스피의 동생이다, 뭐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좀 종목도 잘 선별해야 될 텐데 중소형주도 대형주에 어떤 종목들 선별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종목을 또 한번 이렇게 적어 왔는데, 지난주의 것을 그대로 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강세였던 게 아직까지도 강세였고요. 당분간 계속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KG이니시스 강세 계속 보이고 있고, 한국사이버결제, 다음 카카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상증 때문에 다소 지금 조정을 보이지만 NH엔터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와 바이오는 사실 작년 가을 이후에 계속 똑같죠. 바텍, 메이톡스, 인바디, 뷰웍스, 삼진제약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실적을 들춰보시면요. 매년 성장하고 있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관심 계속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에서도 이오테크니스, 아이컴포넌트, 세코니스 이런 것들을 적어왔는데 기술주에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고르고 저평가 종목을 골라놓는데 그 종목을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시점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서 보초 서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업종이 올라갈 때 그 종목을 보고 있다가 사야 되는 이것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가 종목을 못 고르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종목을 고르시고 어떤 업종이 강세인가 그 업종에 편승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현재 가장 수익률이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께서 선별해 주는 종목은 저희가 또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